자, 이어서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영어로 하면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리얼 넘버에도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유리수가 뭐였어? R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리얼 넘버다 보니까 얘가 R이라고 불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유리수 같은 경우는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수가 뺄셈으로 인해서 확장된 수였다라면 유리수 같은 경우는 나눗셈으로 인하여 확장된 수였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덧셈, 곱셈과 함께 뺄셈, 나눗셈으로 인해 숫자가 확장되다 보니까 유리수까지 확장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유리수에서 이제 실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돼요. 그죠? 자, 근데 그때는 직관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되게 되느냐? 자, 제가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쓸 거고요. 이거는 추가 Q&A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걸러 들으시면 돼요. 자, 뭐라고? 근데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잘못된 수능수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써준 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해준다 누군가가 그럼 거기서 오 저런 게 있었어 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남인종이 그때 보라색으로 써준 거니까 저건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수능수 기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도 한 번도 안 났었던 문제고 그게 09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까지 11년이 넘게 나왔는데 한 번도 모든 당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뭐야?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는 수열의 극한값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열의 극한의 확장이에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유리수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파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14, 15926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쓸데기 없이. 자, 3.14, 15926이라고 쭉 가는 숫자들이 있는데 요까지 때리면 3.1이라는 유리수고요. 여기까지도 유리수, 여기까지도 유리수, 여기까지 유리수예요. 그쵸? 그래서 파이를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서 막 공식적으로 계산을 막 해보니까 3.1, 4, 1, 5, 9 이렇게 해서 계속 유리수로 나오긴 나오던데 결국 이것을 무한히 쭉 때렸을 때 그 값이 어디로 가더라? 유리수로 가진 않더라. 유리수가 아닌 어떤 다른 숫자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가 아닌 집합의 존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수학자들이 유리수가 모든 수직선을 채우는 줄 알고 있었는데 1 하고 나니까 여기 대각선이 얼마였어? 루트 2였고 그럼 루트 2를 쭉 내렸을 때 돌려서 원 모양으로 내렸을 때 찍히는 점이 루트 2라는 점인데 그런 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정도로 실수는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거냐? 실수의 정의는 그래서 R을 정의하면요, 이 R이라는 녀석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되게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오케이? 수열의 극한값이에요. 수열의 극한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실수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 되느냐? 이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임의란 뜻입니다. 모든 녀석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뭐 an이 어디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죠. a1부터 a2부터 해서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는데 걔를 계속 무한히 보내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그 극한값 자체는 유리수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하나의 수열은 유리수였는데 극한값은 유리수가 아닌 순간이 생기더라. 그러므로 유리수가 아닌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등장한 게 실수란 내용인데 뭐라고 보라색이니까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조리 그것까지 채우고 나니까 수직선이 꼼꼼하게 다 채워졌다라고 해서 걔를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완비성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나중에 해석학 수업하다가 수열의 극한 얘기할 때 다시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역시 무슨 색으로 썼습니까? 제가 보라색으로 썼죠. 자, 그럼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업 듣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보라색 수업할 때 대단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실수도 마찬가지 아직 보라색이에요. 실수 몇 개 있냐면 실수의 개수는 자연수 개수보다 어떻다? 확실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연수 개수보다 확실히 많아서 그 어떤 집합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유리수까지 같은 집합이라는 거. 근데 실수의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싹 다 보라색이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싹 다 배우니까 보라색이 없으니까 배울 걸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루트 2를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버전과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버전은 먼저 리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증명 이쪽으로 옮겨서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다 PF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꼭 이 글자 세 글자를 써주세요. 무슨 법? 귀류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귀류법. 알겠죠?
귀류법이라고 해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에서의 모순을 찾는 행동, 알겠죠?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수리논술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 되는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학생들이 막 여름방학 중간에 갑자기 들어왔어, 반에. 쌤, 저 근데 이 대학 정말 가고 싶어요. 아, 그래? 귀류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래? 못해. 귀납법으로 증명해 볼래? 못해. 자,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너 합격 확률이 많이 낮아. 일단 기본기부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귀류법으로도 증명할 줄 알고 귀납법으로도 증명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럴 정도의 딱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방법, 가리키는 그런 수준이 귀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귀류법은 뭐예요? 루트가 무리수이다를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세상의 실수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수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무리수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실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대수적인 수 아니면 초한수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알겠죠? 대수적인 수, 초월수. 자, 이것도 적어 놓을게. 자, 대수적 수, 초월수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그냥 까먹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건 간접적으로 제가 Q&A 영상에서, 아까 그 개수 세는 Q&A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정도는 잘 모르셔도 되고, 유리수랑 무리수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루트가 무리수인 걸 증명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결국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리수라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쓰는 거죠.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루트 2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지? P분의 Q라고 쓸 수 있다 라고 하고,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단 P는 자연수이지만 Q는 정수, P와 Q는 서로 소 라고 하고 가로를 닫아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넘겨줍니다. 루트 2P가 되고 Q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트가 나오면 항상 하고 싶은 게 뭐야? 무조건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지어주시고 나시면 2P제곱이 Q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2P제곱이 Q제곱이다. 다시 말해 여기는 짝수다. 그럼 여기도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뭐가 된다? Q도 짝수가 되어야만 한다. Q가 짝수가 되었으면 Q는 2Q-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2Q-의 제곱이라고 써주게 되겠다. 그럼 다시 정리할 때 뭐가 나왔다? 4Q-의 제곱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하고 4를 똑같이 지웠던 여기가 뭐가 나왔어요? P제곱은 2Q-제곱이 나오는 거지. P제곱이 2Q-제곱이 나왔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뭐야? P제곱이 2Q-제곱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얘가 또 짝수니까 마찬가지로 P도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써놨었어요? 요거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독소 조항으로 뭐를 썼었니? P와 Q가 서로 소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P 짝수, 여기도 Q 짝수 나오면 PQ 둘 다 짝수면 둘 다 공약수 2를 갖는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소라는 사실 어떻게 된다고? 모순. 그럼 여기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P는 짝수. 다시 뭐라고? 따라서 P와 Q가 서로 소라는 사실의 모순. 알겠죠? 모순할 때 느낌표 하나 빡 센 느낌으로, 알겠죠? 따라서 그래서 뭐가 된다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뭐다?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하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귀류법의 연습으로서 딱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아닙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 루트 2가 실수다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루트 2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수임을 증명하려면 단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루트 2가 실수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수여야지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일 텐데, 무리수임을 보이려면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실수라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루트 2가 실수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루트 2는 실수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본다면 고등학교 수리논술이고, 가끔은 되게 엄밀하게 요구를 해서 따로 제시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따로 그걸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요구를 한번 시킨다면, 그때는 루트 2가 실수인 걸 보이기 위해서 루트 2를 향하여 수렴해 나가는 유리수 수열을 하나쯤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루트 2를 향하여 가는, 루트 2를 극한값으로 갖는 유리수 수열을 찾아줄 필요가 하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 테니까 참고로만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면 잘 나오진 않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1을 뭐라고 하겠냐?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은 2라고 할게요. 알겠죠? A1은 2라고 합니다. A2는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요, A1하고, 잘 보세요. A1하고 A1분의 2를 구해요. 알겠죠? 다시 얘는 뭐야? 얘는 2야.
얘는 2를 나눴으니까 뭐야? 얘는 1이야. 그럼 다시 그 둘을 어떻게 해? 둘을 평균을 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가 2였으면 하나에다 역수를 취하면 봐봐. 얘네 둘은 곱하면 항상 뭐가 나와? 얘하고 얘를 곱하면 항상 뭐가 나와? 무조건 2가 나오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도 루트, 얘도 루트가 나와가지고 루트랑 루트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계산이 여기도 루트가 나고 루트가 나서 평균 내면 루트가 나서 다시 루트가 나오는 그 상황을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A2는 뭐가 나오느냐? 2에다가 2가 됐으니까 1.5가 나오게 됩니다. AN 플러스 1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AN 더하기 AN분의 2가 2다를 정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해주시고 나면 다시 1.5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414인 루트 2보다 1.414 이렇게 띵띵띵띵 하는 루트 2보다 더 근사한 더 가까운 값으로 가게 되고요. 이것을 무한히 반복해 나가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 무한히 반복해 나가면 정말 루트 1을 향하여 가게 되고 실제로 내가 수렴함을 보인 다음에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고 풀면 알파가 루트 2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려면 수열핵관에 대해서 엄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산으로 가요. 자, 그래서 수열핵관에 대한 내용들은 해석학 1강에서 수열핵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 즉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보이든 어떤 녀석이 무리수임을 보일 때 대단히 엄밀하게 요구하는 일부 가중 어려운 시험에서 그 제시문과 논제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실수인 걸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다를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무리수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유리수가 아닌만 보임으로써 충분히 무리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귀류법을 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내용들은 조금 잊으시고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실수까지 일반적으로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다뤄봤으니 이제부터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